복을 이렇게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볼 때 그것이 무엇인가 좀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들레즈만 이렇게 이제 예술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모든 이제까지 인류 역사에서 예술 이론의 기본은 이런 겁니다. 개념할 수 없고 언어화하기 어려운 삶의 진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4쪽의 맨 끝에 보시면 끝날 때 또 제가 들레즈를 인용하고 있어요. 자, 보시면 거기 뭐라고 나옵니까? 자, 예술 맨 끝 문장 보십시오. 예술이란 과장의 생산물이며 그것의 존재 자체가 저항이라네. 그죠? 왜 예술은 저항이 됩니까? 다른 것으로 보여줄 수 없고 말해줄 수 없는 것을 보여준다는 건 뭐를 의미해요? 다른 것이 억압하고 은폐하고 감추었던 것,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항입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꾸 멀리하고 싶은 거, 가리고 싶은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이런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이 되고, 자, 과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술작품 보면 여기 영예같이 나무가 되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죠? 아니, 인간이 밥도 안 먹고 나무가 되려고 해요. 미쳤어. 비정상적이야. 그죠?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나볼 수 있습니까? 쉽게 만나볼 수 없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야만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근데 예술작품은 과장의 생산물이라고 했죠. 근데 이 과장이 뜻하는 바가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정신병원에 가야만 만나볼 수 있는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가? 그것은 그 영예라는 이 소설 속 주인공은 우리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한 거예요? 과장되게, 그죠? 예술적으로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그럼 그때 과장이라는 걸 뭘 의미하느냐? 없는 걸 뻥튀기 했느냐? 그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저히 지금 법과 제도, 권력의 눈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진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없잖아요. 의식으로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문에. 그죠? 그래서 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과장을 한다는 것인데, 그 과장은 뭐냐면은 우리 삶의 진실과 이 세계의 진리의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크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 앞에 보시는 들레즈가 뭐라고 했냐면은 소설 속의 등장인물이란 14쪽입니다. 그 안에 어떠한 거대한 공간을 품고 있어서 과장된 삶의 일면을 보여주긴 하지만 예술의 과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의 본질이 뭡니까? 예술은 본질이 과장이에요. 근데 과장은 왜 과장합니까? 은폐된 진실과 진리의 가능성을 감각적으로 보여주는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소설 속 이야기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이야기 속에 어떤 영화 보면 막 우주선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지금 현실에서 우주선 날아가는 거 보셨어요? 안 보이잖아요. 나무들이 얘기하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하잖아요. 현실에서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합니까? 그죠? 이 참새들이, 인어들이 인간으로 바뀌고 말을 하고 그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야기의 문법이라고 그러죠. 이 가공된, 과장된, 거짓된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뭘 담아요? 말할 수 없는 진실과 고통과 상처와 아픔, 아름다움,
잡는다는 거죠. 자, 그것이 이제 예술 작품이고 소설 이 소설의 이야기는 그죠? 좀 과장돼 있는 측면이 있지만 이야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소설이 말하고자 하는 진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주선이 날아다니는 영화를 보러 갔는데 저거 똥이야 하면서 그거 안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 이야기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읽다 보면 등장인물이 눈에 띄죠? 등장인물은 크게 여기에 사실은 주인공이 4명이에요. 근데 주인공이 4명인데 거기서 핵심적인 주인공이 영예일 뿐입니다. 영예를 중심축으로 나머지 주인공도 3명이나 있어요. 자, 영예는 어떤 사람이냐 보면은 결혼 5년차 전업주부입니다. 그리고 때때로 언니 화장품 가게에서 가서 알바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평범하고 그리고 자기 주어진 가사 일에 성실하게 잘 일을 하고 또 남편 내조도 잘하고 그런 충실한 아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꿈을 꾸게 돼요. 꿈을 꾸게 되면서 일상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육식을 거부하고 채식을 선언하는데요. 자, 근데 그건 이제 그런 꿈이 왜 그런 꿈을 꾸게 됐느냐 보면은 옛날에 9살 때 크게 아버지가 그때 9살 때 소녀인 자기 영예를 물었어요. 집에서 키우는 개인데. 근데 옛날에 이제 주인을 문 개는 어떻게 된다고 해요? 키우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내다 팔거나 잡아먹거나 그래요. 근데 아마 이 집안은 잡아먹기로 해가지고 그 개를 오토바이에다 끌고 동네를 돌아서 그죠? 기운을 쭉 빼면은 고기가 연해진다고 해서 옛날에 개를 두들겨 패거나 기운을 빼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를 잡아가지고 온 식구가 먹고 동네 사람들도 주고 영양한테도 먹이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이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개의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선연하게 상처로 남아있고 더 가면은 사실은 이 아버지가 영희 아버지가 이 가부장적인 폭력을 수시로 행사한 아버지였어요. 그래서 딸들 자식들도 때리고 또 엄마도 때리고 이런 아버지였던 거죠. 그런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그 트라우마가 꿈으로 표출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열증에 빠지게 되고 불면증에 걸리고 거식증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영예는 특이하게도 그런 아버지처럼 현실 질서에 잘 적응하고 그런 사람을 남편이 못했겠어요. 그래서 이 남편도 영예 남편도 현실 질서에 잘 적응하는 그리고 직장에서 승진과 사회적 지위 향상에 불철주야 최선을 다하는 그런 셀러리맨이에요. 그렇게 상징 질서, 현실 질서에 적응 잘하고 승승장구하는 아버지처럼 현실 질서에서 강력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를 평소에 주장했던 그런 남자를 남편으로 삼아서 결국에는 이런 트라우마가 꿈을 통해서 표출이 되게 되고 정신분열증을 앓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예의 언니가 영인이죠. 영인은 영예하고 이제 자매니까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근데 폭력적인 아버지라는 게
자기가 마음에 안 들 때 이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참전하고 그런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 주장과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걸 강요하는 아버지예요. 그리고 그만큼 또 책임감이 강하죠, 아버지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또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밑에서 자라온 자매인데, 영애는 그런 아버지의 폭력을 겪을 때마다 못 견뎌하고 도망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끔찍하게 여겼는데, 영인 언니는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서 잘 비위도 맞추고 잘 순응하면서 아버지의 폭력에 대해서 크게 상처를, 그러니까 영예보다 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기 자신을 억압했던 거죠. 영예보다. 어떻게 보면 영예보다 더 아버지의 폭력을 억압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하고 결혼했냐면은 커서 아버지와 반대되는 인물의 형과 결혼했어요. 그죠? 현실 질서에 적응하지 못하고 현실 질서로부터 거리를 두면서 사는 예술가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영희는 이 예술가와 어떻게 결혼했냐면, 영희는 화장품 가게, 대학가에서 그 천연 때부터 화장품 가게를 해가지고 성실하게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장만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화장품 가게에 화장품을 사러 온 남편이 너무나 안쓰러워 보였어요. 너무나 지치고 힘든 그 청년을 보고 연민을 느끼고 안쓰러워 보여서 그 사람을 택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반대되는 인물이 형이고, 누구하고 같으면 비슷합니까? 그죠? 영의 자신, 영인 자신. 영인도 끊임없이 그 일을 하면서 피곤하고 지치거든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그런 모습을 누구한테 발견했어요? 그 나중에 남편이 될 청년한테 발견해서, 내가 저 지친 영혼을 위로해주고 보살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해서 역시 결혼 이후에도 예술 작업을 한다고 핑계로 육아라든지 가사 이게 소홀히 하고 그런 남편을 외조한다고 해야 되나? 내줘야 된다고. 남편 예술가로서 어떤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해줍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힘들어하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이 자기 일상 질서를 유지하는 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쳐 있지만 여전히 성실하고 인내심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세요. 이쪽에 보시면, 자, 영의 남편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영의 남편은 아주 직업적인 안정과 성공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죠? 사회적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물형입니다. 그래서 영의 아버지와 유사한 인물형인데, 여기서 소설에서는 다양하게 읽을 수 있지만 자본주의적 가치를 체화한 인물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어떻게 해서 영예를 택했냐면은, 그죠? 영예가 이렇게 쏙 마음에 크게 들지는 않았지만 자기가 생활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고 자기 일상 질서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여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영예를 택했어요.